오늘의 시사 동반자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부토론 새해 첫 시간인데요. 오늘도 원내 1당과 2당 전략가 부원장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님, 또 해외에 머무르고 계시는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 대신해서 이동환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환입니다. 네, 서로 처음 보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라 어색하시지만 개헌 문제 토론을 하시면 좀 친해지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네,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두 여야 다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김현성 부원장님. 여당은 대선 공약대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이 공약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이전에 네. 그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도 후보로 있을 때 공약을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 네. 그리고 개헌안도 그 당시에 4년 중임제 그리고 양원제, 국회의원 수 이렇게 줄이겠다. 뭐 이게 되게 과감하게 그 공약사항으로 기자회견까지 하고 했던 거 뭐 부원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당시 5월이었어요. 5월. 그 당시 5월에 했던 내용이 지금 갑자기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놓고 지금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선거 공약적으로 개헌을 다뤄야 되느냐. 이거 홍준표 대표 말씀대로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30년, 50년, 100년의 대계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이동환 부원장님, 자유한국당이 개헌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 문재인표 개헌을 반대하고 계신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개헌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시기를 이렇게 정해놓고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것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합의도 도출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가장 그 고민이 되는 것은 왜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인식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개헌을 논의할 때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 예.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고민을 한다면 우리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한번 다시 심도 깊게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그 과정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특위가 가동이 됐죠. 가동이 돼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1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논의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개헌의 시기 문제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당은 6월 지방선거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또 선거 비용이랑 투표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원장님 말씀에 조금 약간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촛불을 둔 국민들은 결국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촛불 정신의 완성은 결국 개헌으로 이제 정리돼야 된다라는 네. 거고 이제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이미 연초에 모든 신문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어떤 개헌에 대한 합의가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 네. 결국은 또 그 대통령제 문제와 관련돼서도 열어놓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를 지금 말씀대로 수십 차례에 23차례 했다더라고요. 네, 회의를 뭐 계속했죠. 1소위가 있고 2소위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했는데 합의를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미루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게 선거 공약 정치공학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말씀대로 굉장히 중차대하고 중요한 일을 어떤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12월 올 연말까지 하겠다라는 네. 건 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건 이제 비용이 드는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를 한번 할 때 수천억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걸 왜 지금 그 6개월 전인 그 6월 선거에서 같이 하지 않고
12월 말에 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2번 하겠다는 것 이건 굉장히 저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 합의되지 못했는데 과연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게 좀 의문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애둘러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동환 부원장님,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하고 계신데 개헌 투표를 같이 하면 선거에서 불리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특위에서 거의 한 23차례 정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개헌 특위에 누구 말대로 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한 거죠. 네.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쟁점적으로 얘기됐던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한 차례 정도만 논의를 하고 예. 형식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 왔던 특위의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여당 쪽에서도 강력하게 그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야당 쪽에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같이 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회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예. 근데 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적인 합의와 더불어 국회에서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냥 단독적으로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최근에 우리 얘기하는 국민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 우리가 단시간에 하는 것은 독재적인 겁니다. 네. 예, 독재적인 그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취지에도 안 맞고 시대적인 발상에 역행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좀 이뤄낸 것이 있었죠. 특위가 1년 그게 한 1년 6개월, 네. 6월 달까지, 6월 네. 말까지 다시 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도출을 했는데. 충분히 논의한 거 아닙니까? 1년이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네. 예,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헌특위 1소위가 한 7차례 이루어졌고 2소위가 11차례 예.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회의 23회 개최됐습니다. 예. 근데 나온 내용을 보면 쟁점에 해당되는 우리 정부 형태의 권력 구조 그 내용은 단 한 차례밖에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핵심을 우리가 논의를 안 했다. 예, 핵심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의 계속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만 네. 논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었죠. 네. 그런 게 좀 답답해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예.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금 와서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을 국회에 드리고 국회가 여야가 논의를 했는데 예. 지금 와서 핵심 쟁점을 논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서로 간에 책임을 또 떠넘기고 이런 상황은 너무 답답한 거죠. 국민들 그러게요. 입장에서는. 지금 개헌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럼 이동환 부원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이 권력 구조를 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지금 열심히 자료를 찾고 계십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로 예. 헌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지금 권력 구조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 폐해를 예. 해소할 것인가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를 한 거였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국민의당도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이원 집정부제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권력 구조를 나누는 예. 그런 것을 주장해 왔던 거죠. 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DJP 연합이라고 해서 예전에 있었죠. DJ 정부 시절에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실행을 안 했죠. 네. 이런 걸 보면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권력 구조에 의해서 모양을 보여준 거죠. 김현성 부원장님, 야당에서는 권력의 집중화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결국은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과연 그러면 그런 대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만 나눠야 되느냐 네.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회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을 나누자 이렇게 두 축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오히려 국회가 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오히려 국회 예를 들면 국회가 더 정직하거나 믿음직스럽다 생각하지 않나요. 예. 국민들은. 전 여기에 국민이 들어가야 되고 지방자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제왕적 권한이 네. 단순히 국회랑 나눠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각제냐 저는 이현직정비냐 여기에서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국민한테 주고 국민 투표권을 더 전면화시키고 네. 국민의 소환권을 만들고 국민이 예산이나 감시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네.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시키고 그리고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전면화시키고 지금 결국은 이할자치라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집권화돼서 자치화됐지만 이미 그게 자치가 진짜 자치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인사권도 없고 재정권도 상당히 없는 굉장히 이할짜리 자치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사업소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예. 자꾸 저는 한나라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분들은 자꾸 이제 권한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뭐 저는 그렇죠. 이제 결국은 4년 중임제가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네. 매년 또 그 대통령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중임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권력 관계를 봤을 때는. 네, 토론이 바뀌어도 차분한 토론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 대신 이동환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개헌의 방향, 시기, 권력구조 얘기해봤는데요. 개헌의 가능성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헌법개정특위 활동 시한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동환 부원장님, 여야 입장이 너무 달라서요. 6개월 연장했는데 여기서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핵심을 논의하면.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네. 몇 개월 기간 안에 그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그 개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자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긍정적으로. 그걸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예. 뭐 충분한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중요한 건 그럽니다.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담아 나갈 것인가 국민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의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아무리 국민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뭐 촛불 아까 뭐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촛불이라는 것 자체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다 담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극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태극기의 그 의견들이 거기 전부 국민의 전제를 대변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예.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의 시각의 차이는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조금 방향을 잡아서 예.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아까 또 하나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네. 그 방향을 잡을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 분권이 어떤 면에서는 지방 분권이라고 얘기하는 지방이 네. 갖고 있는 자치권은 다른 뭐 예산으로만 보면 예. 20대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중앙이 거의 80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좀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여당의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도 뭐 합의안이 안 나올 거라고 얘기는 않았는데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을 지키는 문제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만든 말이 국민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들고 나온 말이 일종의 예. 국민개헌인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개헌을 위해서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가 있는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미루기 위한 하나의 임시적인 방편으로 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냥 아무 논의에 뭐 크게 진전도 없다가 갑자기 지금 들고 나온 게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해야 된다. 너무 이제 바른 말인데 예. 이 말과 글이라는 것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일과 증거되지 않으면 그게 되게 허황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네. 말씀대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라면 진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구동전이라고 네. 같은 걸 보려는 노력이 없이 차이점만 보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대통령 발의라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공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헌법 개헌과 관련돼서는 두 이제 국회와 대통령이 예.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또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3분의 2. 그러니까 어차피 198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버팅기고 있고 일종의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국민적 욕망을 국회나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네. 개헌이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을 위해서도 예. 마지막 수단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끝으로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한마디씩만 짧게 해주시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환 부원장님. 예, 개헌의 방향은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민이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개헌 내용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네. 내용들이 혹시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될 내용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지지받든 지지받지 않는 국민이라도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공감하는 개헌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님. 국민들은 지난 6개월 전, 먼 미래도 아닌, 과거도 아닌 6개월 전의 얘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 중임제 하겠다. 그리고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왜 지금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또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해요.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한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다만 저는 여야가 이제 구동존이라고 그래서 같은 걸 좀 먼저 보는 그게 필요하겠다. 네. 차이점을 자꾸 부각시키기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부 토론 20분 빨리 갔습니다. 이동환 부원장님 어떠셨어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짧은 토론이라 약간 더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동환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님과 개헌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야가 요즘 앞다퉈 단체로 관람하려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1987인데요. 6월 민주항쟁으로 촉발된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됐죠. 각 당들이 직선제 개헌의 계기가 된 사건을 돌아보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저마다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1987에 나오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날이 오면으로 열린 세상 오늘 문 닫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